8월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항상 월이 바뀔 때 이분을 모셔서 월간 전략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저희가 이제 못 뵙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쏠림과 급 변동을 겪었고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또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공부했었어야 했고요. 코로나 확산도 마주하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근데 이게 그만큼 강세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쏠림 자체가 이렇게 막 그 한쪽으로 뭐 쏠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분산도 되고 하는데 약세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도 좋고 그만큼 투자들이 뭐 좋은 쪽에 계속 좀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나오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쏠림 현상은 항상 또 강세장의 전형적인 또 징후였고 지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경기나 수출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 네. 경기가 이제 막 개선되고 있잖아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근데 이렇게 경기가 바닥권에서 돌아설 때 이런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항상 그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했던 경우들이 과거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의 너무 좀 쏠림은 좀 심하긴 했지만 이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세장의 그냥 특징인데 근데 과거랑 다르게 요새 또 SNS나 유튜브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네. 더 쏠림이 좀 심해진 정도, 그러니까 정도가 좀 심해진 거지 현상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비싼 것 같긴 한데 근데 계속 가고 또 한쪽은 그냥 끝도 없이 빠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나 중국 소비주나 내수주인데 이쪽은 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이 안 나가죠. 맞아요.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싼 거는 계속 싸지고 비싼 건 더 비싸지는 이런 양극화가 어쨌든 지금 7월까지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8월에도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미디어 노출이라던가 뭐 SNS 노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 그쪽으로 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로 돈 못 벌었으니까 다음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그리로 우르르 갔다가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이런 현상인데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뭐 HBM, 뭐 AI 이런 쪽에 쏠림이 계속 될 거라 보시는지 8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쏠림은 계속 이어져요. 지금 뭐 보니까 어제는 또 바이오로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이오로 가고 뭐 진단키트 한번 움직이고 이런 식의 쏠림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쏠림도 지금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그냥 2차 전지에 다 쏠렸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업종이 순환매를 타면서 쏠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업종이 다 가진 않아요. 그 얘기는 순환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고점 찍고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 후로 그날부터 이제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좀 확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8, 9월은 이 쏠림 현상이 계속 완화되면서 좀 소외주들의 반격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2차 전지주들이 실적 발표를 대부분 했는데 이게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어요, 다들. 뭐 이번에 주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실적이 그다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투자들의 시선이 또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저는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제 2차 전지나 HBM이 워낙 셌잖아요. 네. 뭐 반도체에서도 사실 HBM 관련주만 갔지 다른 건 못 갔는데 이쪽은 조금 쉬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두 달 좀 쉬어가면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 자체가 이상하다고 볼 필요는 네. 없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도주 휴식을 할 때 다른 소외주들이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써 이번 주 중반부터 이미 바이오에서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 뭐 어찌 보면 상대적인 방어 섹터이기도 하고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다라는 메리트도 있고 일정이나 뭐 수급적인 ETF 상장 이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이제 8월은 좀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베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바이오 좋게 보고 있어요. 예, 바이오가 사실 이건 뭐 우리가 밸류 계산할 업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한 2년간 주가가 그냥 눌려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또 방어주로 부상을 하는 데다가
수급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제 빈집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수급이 굉장히 비어 있죠. 가볍고 조그만 모멘텀만 나와도 움직이는데 약간 저는 이제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같은 대표 기업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 잘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기대치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로 일단 증명을 먼저 해줬고 또 10월 달에 유럽의 종양학회가 또 열릴 텐데 굉장히 큰 학회죠. 여기서 유한양행이 이제 그 렉나자라는 이제 폐암 치료제 요 임상 데이터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10월 20일경에 좀 발표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되면 이거는 기존 제품과 다르게 블록버스터예요. 굉장히 큽니다. 예.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면 이 바이오 쪽엔 또 한번 불을 좀 붙여줄 그런 이슈인데 어쨌든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신약 개발 관련주들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코액트라고 바이오 헬스케어 ETF를 출시를 어제 한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ETF가 출시되면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도 이제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8월 중순에 또 타임폴리오에서 액티브 ETF 또 출시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바이오 쪽 또 나오게 된다면 뭐 당연히 또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으로도 너무나 비어 있는데 이런 또 수급 이슈까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굳이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면 이게 너무 또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적이 좀 검증된 그런 큰 좀 종목들. 대형 지역주 위주로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이에요. 전통 제약사 위주로 할까요? 시밀러 쪽으로 할까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제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대형 제약주 중에서 그러니까 대형 제약도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약만 파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아까 유한양행도 그렇지만 뭐 종근당도 그렇고 다 신약 개발 병행 회사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와 이런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해서 왜 관심권역에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8월 달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셨고 좀 큰 종목 위주로 좀 무게 잡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3,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실적이 엄청 좋았던 기업들은 계속 피크아웃에 시달릴 것이고 반도체나 뭐 어제 기판주도 그래요. 실적 나왔는데 너무 별로지만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래서 3, 4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 3, 4분기는 이제 2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금융 장세였던 것 같아요. 네. 금융 장세로 사실 숫자보다는 어쨌든 이제 기대감, 뭐 꿈을 네. 가지고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은 이제 사람들이 숫자를 보기 시작할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주식시장의 사계절 얘기 많이 하는데 봄은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아마 여름 초입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가 지금 혼조돼 있는 그런 좀 변곡점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결국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장기 랠리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제 실적 장세는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꾸준하게 추세적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세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근거는 하반기에 어쨌든 한국 수출도 좀 돌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출 아직은 안 좋지만 재고와 출하 지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특히 재고는 줄기 시작했고 출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선행 지표일 수 있는데 결국 하반기에 반도체 재고 줄면서 출하 늘면서 이 수출은 좀 또 증가할 가능성을 좀 나타내는 지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 요새 부양책 얘기가 조금씩은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뭐 대규모 부양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대가 워낙 없는 상태에서 조그만 부양이라도 나와도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3, 4분기에는 실적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뭐 이 전통적인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쪽에 반격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너무 그냥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장세 주도주들이 좀 몇 개 있었잖아요. 이쪽은 이제 거의 성장에 좀 베팅하는 산업들인데 그쪽도 물론 일부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제 조금 분산할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이제 말씀드린 김에 저희 이베스트의 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상고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초부터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는 좋았는데 하반기는 3분기까지는 고예요. 고쪽인데 아마 4분기는 약간 저로 보고 있어요. 약간 4분기는 좀 조정받는. 그러니까 저희 이베스트는 약간 그 하반기만 놓고 보면
그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는 상고하저죠. 하반기를 굳이 또 분류해 보면 네. 그래서 4분기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 근거는 내년 초에 아마 또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미국 경기도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미리 또 그걸 또 이 중앙은행장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렇게 좀 언지를 좀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 미국의 초과 저축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소비 동력이 좀 이제 꺾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초에 있을 약간 또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한번 4분기에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는 좋지만 4분기는 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게 저희 이제 하반기 좀 전망입니다. 갑자기 초조해지네요. 3분기가 이제 반 정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말씀 주신 이베스트의 의견도 저희가 전달받았고, 그러면 8월로 봤을 때 8월에 유망 섹터는 어디로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소외주 보자는 게 의견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뭐 헬스케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신약개발 업체도 있고, 뭐 의료기기도 있고, 이 안에서 뭐 숫자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또 그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했는데 기대 약간 좀 상회를 했는데 네. 어쨌든 4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숫자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또 8월 24일 날 뭐 아무도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형 챗 GPT 하이퍼 네. 클로바 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아마 인터넷 업종도 조금 반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너무 종류가 이제 세분화돼서 요새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후공정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후공정보다는 이젠 좀 전공정도 한번 바라보자. 근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전공정 투자도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들도 한번 8월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성장주 중에서는 저는 조선주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조선주는 계속 이제 성장 섹터에 지금 있어요. 근데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실적까지 좋아질 겁니다. 숫자까지 나올 텐데. 왜냐하면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건조가 돼가지고 인도하는데, 인도할 때 이제 매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비싼 이제 단가의 선박들이 계속 매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근데 이런 선박들을 계속 건조하면 기자재 업체들도 좋아져요. 실적이. 네. 이제 따라서 후행적으로 또 좋아지니까. 그래서 조선 대형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선 기자재 좀 못 올랐던 이쪽 중소형주도 한번 바라보자. 그게 좀 8월에 한번 이런 업종들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헬스케어 그리고 전공정 반도체 쪽, 조선 기자재 쪽 살펴보면서 저희도 이슈 잘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